싱그러운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어주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봄 햇살처럼 따스하게 활력이 넘치고 웃음이 가득한 순한 톡톡 리듬 톡톡 코너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건강문화 스토리텔러 안수기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건강은 순환, 순환은 리듬, 건강과 문화가 만나는 스토리텔러 안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따사로운 봄날. 오늘은 또 어떤 건강 정보를 선물로 가져오셨는지. 우리 몸에는 네. 오장육부, 네. 오장육부가 있고 네. 놀부만 네. 오장칠부인 심실부가 있다고 그러죠. 그렇군요. 네. 봄이고 한데 네. 봄과 관계된 장기, 우리가 간을 한번 보고 네. 간 중에 특히 일반인들이 뭐 이렇게 많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이 쌓였네 해서 지방간이라고 하는 이런 걸 위주로 해서 간 이야기와 봄과 더불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건강검진을 많이 하는데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뭐 지방간이라고 하더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았어요. 특별히 뭐 봄과 간이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예, 한의학의 그 고대 이론 중에는 네. 오행과 연관된 그런 장기를 나열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 네. 오행. 그래, 오행이라 하면은 네. 어떤 자연 현상, 자연의 변화의 질서 법칙을 네. 5가지의 그런 큰 상징성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고대의 네. 어떤 인신론적 방법, 인신론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을 뭔가 체계로 하나의 체계로 설명을 하는데 네. 이 시스템 네. 이런 걸 갖다가 5가지의 큰 어떤 상징성으로 배속해서 이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네. 이 오행론은 고대 그 동양 철학에서는 음양오행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큰 원칙이죠. 네. 그런데 이 오행의 배속, 오행의 질서의 배열로 볼 때 네. 오행 중에 목이라는 성질, 네. 목화 토금수를 오행이라 하는데 네, 이 네. 목의 네. 대표적인 그런 계절의 배속은 봄이 목에 해당되고요. 그렇군요. 오장육부에서 대표적인 간과 담은 네. 이 목에 또 해당되기 때문에 봄철의 장기 네. 하면은 네. 간을 이야기할 수 있고 네. 봄철의 색깔 하면은 푸른색을 이야기할 수 있고 초록색? 그렇죠. 네. 푸른색, 청색이라고 해야겠죠. 아, 청색인가요? 네, 녹색보다는 청색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오행의 봄의 그런 어떤 감정 네. 이런 것들은 분노 뭐 이런 거고요. 아. 또 오행의 여러 가지 뭐 여타의 그런 인체와 어떤 자연 현상을 서로 짜맞춰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목행에 해당되는 봄날 우리의 오장 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간을 짚어볼까 합니다. 아, 그렇게 봄과 간이 그렇게 또 어떤 오행이라는 거 안에서 연관이 되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간을 또 뭐 장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예, 그것도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지금이야 막 글자가 컴퓨터로 치고 하니까 무한대로 저장이 가능했는데 네. 예전에는 글로 남긴다는 건 고대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종이가 없을 때는 네. 죽간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죠. 네, 네. 또 그 이전에는 조개 등껍질에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글자 하나가 많은 상징성을 가져합니다. 네. 그런데 간에 대해서 네. 여러 기능을 설명하려면 너무나 복잡하다니까 옛날 사람들이 잘 아는 관직에다 비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심장은 왕, 네. 그 다음에 간은
네. 장군.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간을 갖다가 장군의 장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장군이라는 건 뭐를 하느냐? 그 나라에서 나라를 지키고 뭐 네. 여러 가지 국방과 이 분야, 무술, 힘을 쓰고. 그렇죠. 네. 이런 것과 연관이 있으니 네. 인체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이다 해서 간의 그런 비유로 장군을 들죠. 그렇군요. 간이 크면 뭐 겁이 없다. 뭐 이렇게 또 비유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간담. 네. 실제로 우리 간의 크기가 뭐 다 다르나요? 사람에 따라서? 간의 크기를 다릅니다. 다른데 오, 간이 크다라는 개념은 네. 어떤 용량의 문제보다는 어떤 판단력, 네. 용기, 결단 이런 거죠. 네. 간과 파트너인 육부의 담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네네. 간과 담 모두가 어떤 용기 내지는 어떤 판단 이런 걸 요구하는 장기입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아까 방어자 기능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무서움을 이렇게 표현할 때 간담이 서늘했다 그러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런 또는 것 같아요. 저 친구는 담력이 있어. 네. 뭐 용기가 있고 뭐 이랬을 때 어우 담력이 커. 네. 또는 우리가 뭐 무모한 남편들을 네. 보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맞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간이 커. 네, 네, 네. 이런 말들은 어떤 판단 이런 걸 담당한 역할이 예전에는 이 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은 그런 판단 이런 걸 하고 뭐 정신 이런 건 담당하는 것은 심장. 아,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각각의 역할들이 이렇게 담겨진 그런 표현에 담력, 결단 이것이 간담이었기 때문에 지금 간이 뭐 큰애, 장내 이러는 거지 이 용량의 크기보다는 어떤 기능 내지는 판단력으로 더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그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행동을 보고도 당신 많이 간이 필요하네. 그렇게 제가 아까도 우리 남편이 신경기를 내길래 어머 당신 간이 필요하나 보다. 오늘은 빨리 들어와서 휴식이 필요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현명하십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간은 네. 그 스트레스나 네. 분노 네. 이런 걸로 그 간의 상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런 분노가 지속되다 보면 간이 상하는데 아. 그러면 또 간이 뭐 지방간, 간염, 네. 간경화, 네. 간암 네.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간의 대사가 원활하지 못할 때 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짜증을 달래고 분노를 잘 일으키고 또 이제 진짜 간에 병색이 짙어지면 얼굴이 색깔이 달라지죠. 아, 얼굴색이. 푸르딩딩해진다고 네. 예전에 제가 네. 색을 이야기할 때 한번 네, 이 그러셨던 진다리 것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간에 문제가 있으면 이 얼굴에 청색, 약간 녹색과 같은 녹이 낀다는 그 색 아십니까? 이런 이런 좀 황달? 녹색이 뜹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황달이나 이런 걸 뭐 어떤 간의 이런 병증으로 보는데요. 심해지면 약간 건강한 푸른 것이 아니라 멍과 같은 푸르름 이런 것이 끼면 간을 안 좋은가 하는 걸 보는 그런 판단으로 진찰법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요즘 우리가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지방간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뭐 어떤 빵, 패스트푸드, 아이스크림, 뭐 사탕 이런 거 그런 탄수화물 또한 그 높은 뭐 단당류의 섭취로 인해서 지방간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빵을 먹어서 지방이 생긴다? 그런가요? 일단 지방간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드는 게 알코올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술. 네. 자, 지방간 진단을 하면 술 좀 적게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맞아. 저는 술 안 드시는데요 하는데도 지방간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방의 비중이 전체 간의 무게 5%를 넘을 때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지방에 아까 방금 질문하신 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지방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뭐 빵을 먹었으니까 빵 하나만 먹고 지방이 끼는 자 보자 안 보자 한다면 그러게요. 무리가 있는데 음식 식생활 속에 어떤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 지방이 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방이니까 뭐 고기를 어떤 지방 덩어리를 많이 먹어서 지방이 끼는 게 아니라 간의 흐름, 대사가 떨어질 때 지방의 비중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다른 것들을 이해하는데 폭이 좁다. 그런데 이제 요즘 패스트푸드나 이런 네. 것들은 네. 아무래도 저희 판단으로는 거기에 이 포함되는 감미료, 아, 요즘 MSG나 뭐 네.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를 그런 또는, 것들이 대사작용을 방해할 그렇죠. 수 있겠네요. 제방 대사장애를 방해할 때 그래서 빵도 좀 건강한 빵들은 연관이 없는데 아, 이렇게 많이 이래 뭐 조리나 어떤 과정에서의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지방간의 원인을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금방 뭐 어떤 음식의 섭취나 그런 거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지방간의 가장 대표 주범은 아까 알코올이 알코올, 술 안 먹어도 지방간 생긴다 했잖아요. 술이 안 먹어도 오는 건 비알코올성이라고 하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러니까 알코올은 네. 아주 대부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알코올. 다만 일상생활에 어떤 네. 뭐 임신이 되거나 네. 당뇨가 있거나 이런 때도 지방간이 나타나고요. 오. 여러 원인이 많습니다. 그렇구나. 또 뭐 나만의 약을 네. 장복한 사람들, 오. 특히 이제 이렇게 뭐 나도 모르게 무슨 병이 있어서 이렇게 약을 장복한 사람들한테도 지방간이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그렇군요. 많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임신이나 이런 것도 오는데 사실 좀 이 지방간 원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일부 이렇게 한약이나 뭐 건강식품을 막 이렇게 네. 거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억울합니다. 아, 그러시, 일반적으로 간이 안 좋은 사람 한약 먹지 말아라. 한약 많이 먹으면 뭐 간이 안 좋아진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네. 간 황달 걸리거나 간이 복수 차거나 이럴 때 다 한약으로 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한약은 간을 더 치명적으로 했지 않겠냐 하는데 네. 안 그렇습니다. 의서에 우리 동의보감이나 숱한 의서에 황달의 증상을 치료하는 수많은 처방들이 다 한약 성분이죠. 네. 한약을 기초로 해서 네. 나와졌는데 뭐 이 한약을 좀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한약에 대한 선입관. 그러나 한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간에 도움이 되는 약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시오 같은 거, 시오, 황금 이런 황금. 약들. 네. 뭐 우리가 막 요즘 민간에서 이렇게 말하는 헛개나무니, 뭐 헛개 음료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것들도 간에 대사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고요. 네. 대표적인 게 쑥, 인진이라고 뭐 또 인진이라고 하는 네. 이런 것들도 네. 간, 또 미나리, 식품에서도 좋은 것들이 많죠. 미나리나 네. 이런. 그런데 이제 간을 이야기할 때 되게 해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독, 네, 해독. 해독요법이라고 해서 네. 일종의 뭐 변비만 좋게 해도 네. 간이 되게 좋아지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안 좋은 분들은 네. 뭔가 이 대사들이 다 안 됩니다. 몸 안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독소라는 개념도 거기에 막 꼭 독이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대사가 안 되고 네. 혈류가 방해될 때 이게 네. 독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예민하게 뭐 아토피가 오거나 뭐 품거나 이런 것들도 네. 알고 보면 다 네. 대사순환. 네. 대사라는 것을 또 다른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혈류순환, 혈액순환.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네.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때 간의 대사도 결국은
원활하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노폐물이 쌓이면서 지방간이라는 진단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오히려 신선한 야채 네. 또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는 네. 여러 한약이나 뭐 우리의 국, 천연의 이런 네. 과일 또는 야채 이런 것들은 지방간을 해독시키고 지방간 대사를 지방의 대사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면 되지 이게 막 무슨 막 엄청 해가 되는 듯이 이렇게 호도하는 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과 좋은 결과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뭐 한약이 안 좋다 그러면 억울하시겠어요. 저는 네, 억울하시겠어요. 인정.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이 치료약들, 화학약들을 먹는 분들이 지방간이 많이 오니까 한약도 약 아니냐, 그로 좀 지방간의 그런 주범으로 막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네. 예, 한약을 잘 공부하다 보면 정말 좋은 그런 간에 좋은 약재들이 많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에 좋은 약재들이 또 많이 있는데 뭐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치유 방법? 예, 저는 오늘은 이 얘기 안 하려다가 또 해야겠습니다. 목욕의 찬논자. 예, 네, 때미는 목욕. 계속 하십시오, 목욕으로. 네. 왜 때미는 목욕이냐? 목욕해도 뭐 지방간이 좋냐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혈류 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해독요법 중에 네. 온열요법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즉 뭐 사우나나 네. 찜질 네. 또는 핫배 카페. 또 온뜸 네. 뜸.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거 하면은 피로 같은 게 많이 가시고 지방간이나 뭐 간이 안 좋은 분들이 대표적인 그런 증상을 들으라면 피로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피로. 오른쪽 네. 그 뭐 복부가 묵직하게 뭔가 기분 나쁘게 뭐 하나 네. 호박이 걸려 있는 느낌이 있다던가 만성적인 피로감, 네. 뭐 권태, 네. 짜증, 그다음에 네. 뭐 어떤 몸의 무거움, 나른함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해독요법이라 하는 뭐 관장 네. 또는 여러 이런 찜질, 뭐 뜸 이런 것들로 땀으로 배출되거나 네. 어떤 대소변으로 배출되면서 몸만 잠시 이렇게 해독만 시켜주고 대사만 네. 원활하게 해줘도 그 증상들이 8알, 9알 정도, 8, 90%가 개선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임상에서. 아,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한의학에서 비장의 무기가 네. 침입니다, 침. 네. 침을 가지고 간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혈자리를 자극하면 네. 대단히 이렇게 그런 아까 네. 지방간이나 간이 네. 안 좋아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빠르게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그렇군요. 임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류 순환을 도와주면 그 어떤 몸에 쌓여 있는 노폐물들이 이렇게 씻어 내려간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예, 모든 병이나 네. 증상의 곳에는 흐르지 않고 뭉치고 고이는 데서 문제죠. 물이 썩으려면 네. 고여야죠. 그렇죠. 또는 불순물이 끼어야죠. 네, 네. 아니면 쭉쭉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네. 그걸 피나 순환으로 하면은 순환이 잘 되는 혈류 네. 대사에서는 질병의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지방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특별히 원장님께서 마무리 인사로 해주실 어떤 말씀이 있다면? 예, 간은 뭐 인체 화학 공장 또는 뭐 인체 그런 모든 독소를 중화시키는 그리고 침묵의 장기라고 하고 뭐 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아까 표현한 것처럼 장군의 그런 장기인데 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지방간 이 자체를 너무 막 예민하게 또 다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지방간에 뭐 간의 한 20%는 또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간 경화나 간암으로 가는 어떤 단초가 되긴 하는데 네. 지방간은 뭐 나이만 들어도 이렇게 올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정도로 네. 보기에 따라서는 증상이 더 중요하지 네. 지방이 몇 프로 끼었냐 안 끼었냐를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네. 어떤 특정 뭐 감정의 흔들림이 많은 스트레스가 노출되면 네. 간이 되게 해롭다는 걸 꼭 네. 기억해 주시고 네. 스트레스 없이는 그런 좀 대범하고도 네. 이 봄철에는 세세한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네. 한 해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네. 봄, 여름, 가을을 겨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네. 봄철 건강관리로는 네. 스트레스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죠, 스트레스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스님께서 스트레스는 자기 스스로 틀어지게 만들었으니 뇌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서 저는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뇌가 스스로 틀어지지 틀어졌어요. 않게 하면 뇌가 스스로 풀 일도 없으니 그래요.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네. 예, 그렇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래요. 입에 맛이 있어서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던 음식들이 또 나도 모르게 사용했던 나의 감정들이 내 안에 흘러내리지 않고 내 몸 안에서 독소를 만들어서 내 몸을 힘들게 하고 어떤 그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치게 한다는 사실들이 참 그런데요. 늘 우리 몸이 보내는 어떤 신호, 예. 리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귀를 이렇게 기울이면 내 몸이 하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서 건강을 잘 살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한 음식 섭취 습관, 건강한 마음 먹기 습관, 긍정적이고 활기차고 신나고 이런 마음 먹기 습관, 또한 건강한 운동 습관 등으로 오늘도 내일도 쭉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